지방의회를 없애야 된다. 기초의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그 의원직 상실형을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30만 원을 동구의회가 또 갑자기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공석 자리에 대한 선임을 놓고 이제 여야 의원들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면서 거의 사실상 뭐 식물의회로 달서구의회가 그 개원 때부터 의장 선거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었거든요.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 동료 의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최근에는 그 같은 그 구의원들끼리 서로 폭언을 의회를 이따위로 하느냐,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냐, 사무국 박살내겠다 등의 이제 폭언을 여러 차례 쏟아. 네, 작년이었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방의회를 없애야 된다. 기초의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기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였죠. 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지방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8월 20일이었는데요. 대법원 제2부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5명 그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그 의원직 상실형을 이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 의원, 그리고 김태경, 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또 신경희 북구의원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그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왔던 당시 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었는데요. 네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서 일반 전화를 10대에서 20대 가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를 자기의 휴대전화로 착신을 했는데요. 착신을 한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이중으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의 지시나 권유를 받고 또 조직적으로 또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범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의원직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100만 원의 벌금형을 지금 선고를 했었습니다. 이들이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4월이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이 5명 이외에도 동구의회 의원 한 분이 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주영 동구의원인데요. 이주영 의원은 지금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는 벌금 8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제 그 감형을 받았거든요. 네. 네. 감형을 받았지만 하지만 이제 대법원 지금 선고가 곧 이제 나올 예정인데 대법원 선고에서는 이 80만 원에 대해서 과연 정당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의원직 상실형이 맞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이제 두고 볼 일이죠. 네. 네. 이 기자. 네네.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모두 자유한국당 특정 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에게 좀 사과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8월 22일 시민들에게 성명서를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대구시장은 이제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개입한 혐의로 이렇게 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이 이제 당선 무효 혐의 형이 이제 확정됐다면서 그 내년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대구시당은 이번 계기로 이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말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구 동구 을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서 한국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은 내년 보궐선거에 이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동구의회가 또 갑자기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제 후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다수당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16명입니다. 이 중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이 8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7명, 바른미래당 소속이 1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이렇게 의원직을 이제 상실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다수당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또 이제 황종욱 의원이 맡고 있던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제 위원장 자리도 공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뭐 공석이 됐으니까 공석 자리에 대한 선임을 놓고 이제 여야 의원들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면서 거의 사실상 뭐 식물의회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한국당 측은 이주용 운영자치행정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제 이주영 의원도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자리로는 조금 부적격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소속이 이제 오세후 동구의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영자치위원장의 선임에 대해서 그 표결안이 동구의 의회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의원들은 상당히 그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그 294회 임시회 때 지난 3일이었죠. 임시회 때 노남욱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이날 그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보이콧을 해버렸는데요. 네. 결국 이제 그 본회의가 의결 정족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 이제 본회의가 그 속개가 되는데 이날 7명만 참석을 하게 되니까 본회의 자체가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지방자치법 그 63조에 있는데요. 6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 그리고 출석을 해야만 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방자치법 64조에는 의결은 재적의원 그 과반수 이상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 8명 이상이 되어야 과반수 이상이 되는데 이날 7명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니까 의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의회 이런 말 이게 될 수 있다는 말인데 동구의회 안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우선 이제 오세훈 의장에 대해서 리더십이 부재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의장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회 운영 그리고 의회 사무국이나 기획조정실 또 감사실 자치행정국 이 부서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노른자의 상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다수당이 위원장을 보통 차지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 이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8명이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차지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6명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7명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서 동구회는 결국은 지금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즉 이제 이제까지는 동구회가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세훈 의장이 이걸 제대로 봉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개점 휴업 상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세훈 의장의 책임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지방의회에서는 잡음은 시민단체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일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관심을 갖고 좀 논평되고 했을 건데 시민단체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표적이었었는데요. 저희 우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사과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동구의회 의원들의 난폭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또 우복연은 이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재선거
원인 제공자들이 반성은커녕 이렇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렴치의 극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또 이제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동구의회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방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론은 이제 정당 공천제 폐지까지 가야 될 텐데 동구의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달서구 의회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작년에 지방선거 때 이제 동료 의원에게 이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김화덕 의원이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죠. 시민단체가 이제 네네.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하덕 의원은 지난해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 동료 의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서 이렇게 뇌물 공여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돈을 받은 의원이 먼저 이제 뇌물을 요구해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이제 돈을 건네받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김 의원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네. 지금 이제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이제 1심을 앞둔 이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22일 성명을 내고 이제 사법부는 이제 달서구 의회 의장 선거에서 발생한 돈 매수 사건의 사실을 밝혀내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봉투 사건이 결코 이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달서구 의회가 그 개원 때부터 의장 선거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의장을 했던 분이 제명을 당하게 됐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같은 구의원들끼리 서로 폭언을 했다. 이 폭언을 한 걸 놓고 또 사과를 했다. 또는 사과를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기자께서 이 문제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조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폭언, 달서구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서구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안영란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대국 의원이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영란 의원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안대국 의원이 7월 12일 자신이 예약한 이제 구의원 간담회 장소가 다른 식당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식당으로 바뀌자 의회를 이따위로 하느냐,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냐, 사무국 박살내겠다 등의 이제 폭언을 여러 차례 쏟아놨다고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안대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구의원들도 이제 자신의 지역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당을 예약하는 게 관행이었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안영란 의원이 자신과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이제 가게를 바꾼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런 좀 불만을 말했고 또 바로 이제 그 직후에 이게 또 안영란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라고는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라고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영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또 이제 안대국 의원을 만났지만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다른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은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의원들끼리 가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지역구를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대요. 그날도 이제 안대국 의원이 소개한 식당에 가서 의원들이 다 하기로 했는데 안영란 의원이 이제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위원 회의를 끝나고 안대국 의원이 요구했던 그 식당에서 한번 갔었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간다면은 갔었기 때문에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뿐만 아닙니다. 안대국 의회는 구정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질의 내용을 사전에 집행부에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또 일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6월 28일이었는데요. 제263회 임시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대국 의원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인지하고 질의하기 위해서는 미리 집행부에 질문을 먼저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으로 구청장 편들기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자체가 그 안대국 의원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좀 친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또 이태원 달서구청장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편대기를 했다라는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의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대국 의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윤리위원으로 선임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 윤리위원 선임을 놓고도 또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 토론할 때 홍복조 의원이 수성구의 육정미 의원의 오분 발언을 베꼈다. 예. 이 문제를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홍복조 의원이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윤리위원장직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지난 8월 26일 열린 265회 임시회에서 임기 1년의 윤리위원을 다시 이렇게 선임을 했는데요. 윤리위원회는 이제 서민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박정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네네. 또 안대국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이제 민주당 목소리로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했는데 사실 안 의원의 윤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야 할 의원을 오히려 윤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 자체는 달서구의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좀 후한무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지역민을 무시하는 도를 넘어서는 진짜 너무 아나무인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5분 발언 베끼기 또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돈봉투 배포 그리고 달서구의 추태가 점입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막말까지 한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지방의회의 안타까운 일들을 좀 알아봤는데 이번엔 잠깐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미시 의회 이야기가 또 시끄럽더라고요. 네. 8대 구미시의회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2명의 의원이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기자한테 들어볼까요? 네, 한국당 권기만 전 의원이 자신의 주유소 앞에 도로가 특혜로 건설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문식 의원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주민 1000여 명이 요청한 도로 계획은 무산되고 권 의원 소유의 주유소 옆으로 도로가 착공됐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구미 지역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제 권 의원은 돌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네. 구미시의회 의장도 좀 의혹을 받고 있다던데 의장이 건설사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하죠. 그 건설사를 통해서 이제 구미시의 일을 좀 많이 받았다, 독점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의혹도 이제 불거졌는데요. 구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9일 성명을 통해서 김태근 의장이 과거 대표이사를 맡았던 건설회사가 2010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구미시와 총 이제 71건의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 약 9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에 대표이사 자리를 직원 등에게 넘겼지만은 김 의장과 가족이 건설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현재는 김 의장의 아들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또 이제 특혜 의혹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당연히 그 특혜 의혹도 이제 김 의장이 받고 있는데요. 김 의장은 근데 이에 대해서 구미 시민에게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게 심정을 밝혔는데요. 수의 계약건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등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세기를 박았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또 그 계약이 돈이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간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몰리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혹이 나올 수밖에 네, 없죠. 그게 특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국당 소속의 김낙관 의원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폐쇄로 TV 영상을 빼간 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 기자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 의원은 지난 6월 12일 구미시 원남동에 있는 경로당 2곳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을 열람을 하고 또 본인이 가져간 USB에다 그 영상 파일을 담아가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김낙관 의원이 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직원하고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김 의원은 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이 새마을금고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현 이사장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CCTV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복사를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지만 경로당에서는 이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돕기 위해 이 지인이 이제 그 현 이사장입니다. 지인을 돕기 위해서 시의원 신분을 이용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구미 그 YMC에서도 사생활이 담긴 CCTV를 그 CCTV 녹화 자료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것은 시의원의 윤리의식이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즉각 그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회부를 하고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조사업 그 행정특위조사, 행정사무조사 특위라는 걸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시의원들이 서로 막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이 뭐 자기들끼리 보면 괜찮은데 또 이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구미시에서 올해까지 모두 19회째 지금 진행해오고 있는 정수 문화대전이라는 사업입니다. 네, 이 네. 정수문화대전 사업에 대해서 신문식 의원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 조사특위 시의원 7명이 참석한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그동안 이제 약 5개월 정도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를 이제 이때 두고 논란이 좀 빚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인 신문식 의원은 5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날 3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 예산 금액은 3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3억 1천만 원은 지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신문식 의원이 정수대전 행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청 공무원에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질의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 네. 17분 정도 끌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 장세구 의원이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퍼붓게 되니까 서로가 맞서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쌍스러운 욕을 퍼부은 거죠. 이게 이제 CCTV를 통해서 고스란히 생중계로 중계가 됐고요. 이게 그대로 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다 보니까 많은 구미 시민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결국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네.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신문식 의원은 정수대전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1인 시위를 계속 벌였습니다. 네. 그 이후 1인 시위를 벌였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신문식 의원의 이런 행태가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조사특위 파행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냈습니다. 이런 서로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수대전이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지급이 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시의회도 좀 다른 지방의회 못지않게 바람 잘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막장이네요. 저희가 네. 5명의 정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5명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 소속 이제 시의원 3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 등 모두 5명의 구미시 의원들이 이제 윤리위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는 이제 구미시의회 개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김태근 의장과 장세구, 김낙관, 김태코, 신문식 의원이었는데요. 네네. 구미시의회는 제233회 임시회에서 윤리회를 구성해 이들 5명의 의원들에 대해 징계 여부와 이런 이제 수준을 논의해 결정을 하고 또 이제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구미시의회가 2명의 시의원들이 사퇴하고 일부 의원들이 이제 일탈 행위를 끊임없이 이제 벌이고 있어서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또 이제 뭐 의회 자정 노력 차원에서는 이제 윤리회 해부를 결정한 것으로는 알려졌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이제 구미시의회 한 의원은 이제 구미시 의회가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 더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자정 노력으로 이렇게 이제 윤리회를 연 것 같다. 근데 이제 윤리회 해부되더라도 실제 이제 뭐 중징계될 의원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약간은 조금 이제 뭐 결국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동 아니냐라는 뭐 그런 조금 시큰둥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대구 동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 그리고 경북의 구미시의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모든 지방의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참 이런 조사 결과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 지역 기초의원 중에서 25%, 10명 중에 25명, 4분의 1이죠.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 조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대구 참여연대 그리고 대구 IMCA 등 그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대구시 의회 의정지기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의정지기단이 대구 지역 기초의회 그 8곳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 116명 가운데서 의회 의장 8명 그리고 재판 중인 4명을 뺀 104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은 지난해 그 6월에 그 의회가 개원 그 새로 구성이 되고 된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그 6개월 동안 조례 제정 및 개정, 구정 질의 그리고 5분 자유 발언 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한 것과 또 건의사항 그리고 청원 및 진정 처리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걸 조사한 게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26명이 단 한 건의 의정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북구의회가 20명 가운데서 무려 그 9명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그 달서구의회가 6명, 또 달성군 의회 4명, 그리고 수성구의회 3명, 그리고 서구의회와 동구의회가 각각 2명씩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이 6개월 동안 전혀 활동이 없었던 이들 그 26명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모두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절반을 넘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0명, 또 바른미래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제정하거나 개정안을 내거나 또 5분 발언을 하거나 구정 질문을 하거나 이런 의정 활동들이 그들이 역할을 100%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잣대가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될 수도 없다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은 지방의원들이 정말 일을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기자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 의원들의 뭐 이런 추행의 행태나 비행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막말, 뭐 성추행, 폭행, 욕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분 발언 베끼기까지 너무나도 많아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지경인데요. 그러니까 구미시 의회는 지난해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에 다른 시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기까지 해서 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낮은 것은 결국 이제 정당 공천제도 때문이라는 이런 이제 비판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 정당 공천제도, 그러니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기초의원과 단체장 등을 정당이 공천할 경우에 더 유능한 인재, 또 이제 책임 있는 지방자치 같은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도입 당시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덧 무능만 남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은 정당의 당세 확장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또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라는 지적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방의원이나 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의 부작용은 사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소모적 정쟁이나 또는 고비용 그 선거구조, 공천 헌금도 이 정당 공천제가 낳은 폐해라고 그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불거지는 불공정
또 사천 이런 논란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전국 정당이 사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방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화를 시키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중앙정당 지시나 또는 국회의원 수발에만 그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전시 의회에 대전시에 있는 그 방차석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서구 의원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이제 그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되니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이제 그 본인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정당 공천제가 없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공천제에서는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오히려 풀뿌리 풀뿌리 정치가 그 중앙 정치가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 공천제가 지역 민심을 또 갈라놓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더욱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빨리 정당 공천제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이죠. 취임 100일을 맞아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당 공천제 배제뿐만 아니고 기초의원들의 입후보자들부터 좀 관리를 해서 네. 등록 요건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 의정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